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30 세대는 연끌이라 해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대출 규제로 실제로는 그 수치가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주택가격의 50%는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전세를 살다가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도 걷어찬 것이 현 정부의 주택정책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들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30 세대가 복잡한 주택 임대차에 관한 법률 등을 잘 몰라 보증금을 떼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0 사법영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접수된 보증금 반환소송 1심은 총 5,703건에 달합니다. 전년보다 무려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건수는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2020년에는 240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세 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몇 월 며칠에 계약 2년째 되는 날인데요.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면 집주인에게 최소 2개월 전에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상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떠나는 세입자에게 주곤 합니다.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알릴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증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되면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집주인에게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남겨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해지 연락받은 적 없다고 발뺌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메시지만 보내놓으면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통화할 때 반드시 녹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사가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면 주소지가 바뀌게 되는데 그럴 경우 기존 주택이 다가올 경우 다른 세입자보다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밀려 오랫동안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전출과 점유이탈로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이사를 가면 예전에 받아두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고 이사갔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로 연 12%를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인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이사를 간 경우 6개월 만에 돌려받게 된다면 약 1,800만 원을 지연이자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면 이후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새롭게 안되고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비용은 전세 보증금의 0.24%가 등록세로 들어가고
그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장점은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되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되고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사례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즉시 신청하도록 하고 그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보증금을 못 갈 것 같은데 다음 세입자가 와요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려워. 이런 답변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같이 나온다면 세입자도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했다는 법적 증거가 됩니다. 내용 증명 자체에는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효력이 없지만 집주인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를 통하거나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통하든 직접 보내든 효력은 같습니다. 또 내용 증명 서류는 일부를 작성하여 세부를 복사하여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부는 우체국과 세입자가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일부는 집주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변호사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용 증명이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가다 보니 집주인에게 보다 강한 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이용하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수고가 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현장 방문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우편 증명 서비스 내용 증명 메뉴를 차례로 클릭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쉽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조회를 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수수료는 1,300원이고 등본 1매 추가할 때마다 650원 추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총액이 6,440원입니다. 여기서 팁이라면 우체국에서는 배달 증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편을 받았다는 내용을 문자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집주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화면은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입니다. 좌측에 우편으로 들어가서 증명 서비스를 선택하고 내용 증명 메뉴를 누르면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을 눌러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봐도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반드시 넣을 내용은 임대인 인적사항과 주소, 계약 만료일, 보증금 액수, 세입자 본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고 보증금을 적기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또 이래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로 인한 비용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 이전에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면 법적 조치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도 피곤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해주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정위는 전국 6곳에 운영 중입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사이트에 들어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게는 접수 통지가, 피신청인에게는 의견 제출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위 측 직원의 현장 답사와 법률 점검을 거쳐 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안이 마련됩니다. 단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중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고려할 때입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로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이 해당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압류해 경매에 붙이는 등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할 능력이 없으니 해당 주택을 판 금액을 세입자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배당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제 보증금을 받기 위한 신청을 또 해야 합니다. 과정은 임차인의 강제 경매 신청서 제출,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송달, 임차인 현황조사 명령, 감정평가, 최초 경매, 낙찰, 이의 신청, 낙찰 잔금 지불, 세입자 배당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길어질 경우 최대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와 별다른 변론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으며 비용도 일반 소송의 10%로 저렴하며 시간도 1개월 안에 확정되어 소송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 제기가 없다면 결정문을 받고 은행 통장 압류를 한다든지 부동산 경매를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분한소송으로 자동적으로 절차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 가능성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